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75세 어르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손주와 함께 공원을 뛰어다니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의학 연구에 따르면 75세를 기점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노쇠라는 무서운 과정이 가속화되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차이가 유전자보다 우리의 일상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유전자는 수명의 약 30%만 결정하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88세인데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손주들과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즐기십니다. 반면 같은 동네 이웃 최영자 할머니는 76세인데 이미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십니다. 단 12년의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도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핵심 요소는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 열쇠입니다. 이 비밀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치료가 아닌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7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제 첫 번째 요소인 뇌 건강과 기억력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일 텐데요. 좋은 소식은 치매가 생각보다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치매 위험의 약 40%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자극을 주면 튼튼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억력이 반드시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뇌에 꾸준한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살고 계신 78세 김명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3년 전만 해도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문이 자주 막혔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권유로 마을 도서관에서 열리는 책 읽는 어르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김할아버지는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소리내어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건을 둔 장소를 더 잘 기억하게 되었고 대화할 때 단어가 더 쉽게 떠올랐어요. 김할아버지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마치 뇌에 영양제를 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은 어떤 나이에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인지훈련법 3가지를 알아볼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퍼즐 게임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는 활성화됩니다. 특히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는 80세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마을 행사에서 연주까지 하신답니다. 둘째,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새로운 경로로 걷거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등 사소한 변화도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인지적 예비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뇌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일종의 여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비력이 풍부할수록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 저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은 문제 해결 능력, 시각적 인지 능력, 반응 속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76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워 지금은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고 온라인 퀴즈 게임도 즐기신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약 3035%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항산화 물질이 많은 블루베리나 다크 초콜릿은 뇌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낱말 퍼즐을 풀거나 식사 후에 10분 동안 책을 읽는 등 일상의 작은 인지 활동을 포함시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 구강 건강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구강 건강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영양 상태, 심장 건강, 그리고 사회적 자신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구강 건강이 나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 부족이 생기고 잇몸 질환은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2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82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사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치아가 많이 상해 있어서 딱딱한 음식은 거의 먹지 못했고 오래된 틀니는 잘 맞지 않아 입안에 상처가 자주 생겼어요. 김할아버지는 점점 식사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권유로 새 틀니를 맞추기 위해 치과를 찾은 김할아버지는 잇몸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라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새 틀니를 맞추고 구강관리법을 배운 후 김할아버지는 입안이 편안하니 웃음도 더 자주 나오고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 구강 건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면역력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구강 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이러한 감염은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많은 노인성 질환 치료제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해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칫솔은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잇몸 라인을 따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동 칫솔은 손의 움직임이 제한된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실 사용을 생활화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와 잇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실이 사용하기 어렵다면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과 같은 대안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도구들은 손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셋째,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아 청소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노인 의료보험에서 연 1회 스케일링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으니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아요. 대신 단단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세요. 씹을 때 침이 많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치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물은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구강 건조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세 번째로 알아볼 중요한 요소는 정서적 유대와 가족관계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답니다. 놀랍게도 의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오랜 기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 심장병, 치매 위험을 높이고 면역 기능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두기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9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퇴직 후 아들 가족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손주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보람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이제 매일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이 할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장미정 할머니 83세는 처음부터 분명한 경계를 세웠어요. 나는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죠. 장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손주들을 봐주는데 이 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균형은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 모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자금 관리는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의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유언장이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녀와의 갈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특히 육아, 가사, 부부관계 등에 관한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대 간 지혜와 간섭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자신만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세요. 취미 활동, 친구 모임, 봉사활동 등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멀리 사는 가족과도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은 마음속에 품는 것이지 항상 품 안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이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네 번째 요소인 신체 활동과 체력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이 과정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낙상 위험 증가, 기초 대사량 감소, 면역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지만 어떤 나이에도 근육과 체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힘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76세 최정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교사로 퇴직한 후 갑자기 늘어난 여유 시간을 주로 TV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3년 만에 체중은 늘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죠. 어느 날 손주와 공원에 갔는데 아이가 뛰어가는 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 할아버지는 근처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체중이 5kg 감소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근육량 감소 근감소증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낙상과 골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고 인지 기능 저하도 늦출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신체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30분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걷기는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병을 들고 팔 들어 올리기, 벽에 기대어 무릎 굽히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등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주 2-3회, 10-15회 반복을 목표로 시작해 보세요. 셋째, 균형 잡기 운동을 잊지 마세요.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며 이는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균형 잡기 운동으로 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벽을 짚고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등을 매일 연습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가 가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75세 이상이라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체력 유지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상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오기,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등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체력은 단순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5번째 요소인 배뇨와 배변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주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기 어려워하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나 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변화로 인해 야간뇨, 요실금, 변비 같은 문제가 생기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결국 사회활동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에요. 제주도에 사시는 74세 한청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3번, 4번씩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외출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다 지역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한 노년기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고, 물을 하루 7-8잔으로 나누어 마시되 저녁 이후에는 줄이는 방법과 카페인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한 할머니는 밤에 1번 정도만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낮 동안의 요실금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영화관도 가고 버스 여행도 부담 없이 즐기고 있어요. 야간뇨와 요실금은 노년층에서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약 50%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치료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대부분의 증상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배뇨 건강을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적절한 수분 섭취 습관을 들이세요. 방광 문제가 있다고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하루에 7-8잔의 물을 균등하게 나누어 마시되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 훈련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골반적은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이 근육은 소변과 대변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5초간 조이고 5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심지어 TV를 볼 때도 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셋째,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과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이 든 커피, 홍차, 콜라와 같은 음료, 그리고 매운 음식, 알코올, 인공 감미료 등은 방광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물, 허브차,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방광에 압력을 가하는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도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배변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약해져 변비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복통, 식욕 저하, 심지어 치질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만성 변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변비 예방을 위한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현미, 통밀빵, 과일, 채소 등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25-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양을 늘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져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때는 반드시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은 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20-30분은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므로 이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뇨와 배변 건강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활동적인 생활,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뇌 건강과 기억력 관리, 구강 건강의 힘, 정서적 유대와 가족 관계, 신체 활동과 체력 유지, 그리고 배뇨배변 건강 관리까지 모두 중요한 부분들이었죠. 이런 건강 요소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건강한 노년이란 단순히 질병 없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활기차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활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구강 건강은 영양 섭취와 사회적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유대는 스트레스를 줄여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하나의 영역을 개선하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20-30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뇌 건강, 체력 유지, 배변 활동, 그리고 정서적 안정까지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하루에 물 7-8잔 마시기를 습관화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기능 향상, 구강 건강 유지, 배뇨배변 건강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과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더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실천을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수명과 삶의 질을 바꾸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